안녕하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들깨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들깨 수제비? 들깨국수? 아니면 된장찌개에 넣는 들기름 한 방울?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들깨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영양 가득한 식품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들깨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들깨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반대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식품들, 그리고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특별한 들깨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들깨의 올바른 섭취법과 보관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들깨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깨가 어떤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또한 들깨에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E,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들깨의 풍부한 리그난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들깨는 약 5,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활용했던 식품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무덤에서 들깨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죠. 고려시대에는 귀한 약재로 취급되어 왕실에서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들깨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들깨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깨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들깨와 가장 피해야 할 조합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알코올과 만나면 산화가 촉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한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간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들깨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들깨의 건강상 이점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들깨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염증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암과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 시청자 중 한 분이 들깨 수제비와 막걸리를 꾸준히 함께 드셨더니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조합을 즐기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들깨와 유제품의 조합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함유된 칼슘은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지방산과 결합하여 불용성 염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특히 들깨 섭취 전후 2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아침에 들깨가루를 넣은 우유를 드시는데 이런 조합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만약 들깨와 유제품을 모두 섭취하고 싶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더 효과적입니다. 철분 보충제나 시금치, 간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도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철분과 상호작용하여 지질 과산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실험실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과 철분이 함께 있을 때 산화율이 무려 20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철분 보충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들깨 섭취와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건강을 위해 들깨를 함께 섭취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시간을 나눠서 드셔야겠죠?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혈액 희석제와 들깨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들깨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급격한 섭취량 변화는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들깨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세요. 이렇게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강과 들깨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과 만나면 염증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정말 좋은 자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제 채널 시청자 중 한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6개월간 생강과 들깨를 꾸준히 함께 섭취한 후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생강차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섞어 마시거나 생강과 들깨를 함께 넣은 죽을 드시면 면역력 강화와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들깨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염증 지표가 38%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강황과 들깨의 조합도 매우 강력합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강황과 들깨유를 함께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과 만나면 상승 효과를 일으켜 뇌 건강 증진, 인지 기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UCLA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강황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알츠하이머 위험 지표가 최대 60%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강황 라떼에 들깨가루를 섞거나 카레 요리에 들깨를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강황과 들깨를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신 분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녹차와 들깨의 조합도 잊지 마세요. 녹차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차와 견과류의 조합을 장수의 비결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 전통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죠.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유해 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 증진,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10년 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 약물 치료 대신 녹차와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6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녹차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섞어 마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녹차와 들깨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체내 항산화 효소 활성이 4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조합이 텔로미어 길이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와 직접 관련된 DNA 구조로 이 조합이 항노화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관절염과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들깨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들깨 생강 티 레시피입니다. 준비물은 들깨가루 1큰술, 생강 1조각 약 2cm, 꿀 1큰술, 물 300ml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5분간 끓입니다. 불을 끄고 들깨가루를 넣어 잘 저어줍니다. 채로 걸러내고 꿀을 넣어 마십니다. 생강의 매콤함과 들깨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습니다. 이 차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관절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꿀 대신 프로폴리스를 넣으면 항염 효과가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좀 더 본격적인 레시피로 들깨 강황 페이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준비물은 들깨가루 100g, 강황가루 1큰술, 생강가루 1작은술, 후추 약간, 올리브오일 2큰술, 꿀 3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모든 재료를 볼에 넣고 잘 섞어 페이스트 형태로 만듭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1큰술을 따뜻한 물이나 차에 타서 드세요. 이 페이스트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70대 어머니가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 페이스트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는 시청자 사례도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양 가득한 들깨 녹차 스무디를 소개해 드립니다. 준비물은 들깨가루 2큰술, 녹차 티백 1개 진하게 우려낸 것, 바나나 1개, 시금치 1줌, 꿀 1큰술, 물 200ml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녹차를 진하게 우려 식힙니다.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드세요. 제가 매일 아침 이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덕분에 10년 넘게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니까요. 이 스무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영양소 균형이 좋아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만의 들깨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시청자 레시피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들깨의 올바른 보관법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깨는 가루 형태와 기름 형태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식이섬유를 포함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단백질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죠. 반면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더 농축된 형태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요리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들깨 제품을 분석해보니 가격 대비 영양소 함량은 직접 들깨를 구매해서 갈아 먹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 제품은 모두 산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실험에서 상온에 방치한 들깨가루와 냉장 보관한 들깨가루의 산패도를 비교했더니 2주 만에 상온 보관 제품은 산가가 5배나 높아졌습니다. 들깨가루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빠르게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밀폐 용기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사용하면 산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라운 점은 산패된 들깨 제품을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들깨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신선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들깨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여 신선한 상태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의 영양가는 뛰어나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들깨가루는 하루 1-2큰 수약 10-20지, 들기름은 1-2 작은 수약 5-10ml 정도가 적정 섭취량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몇 가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를 매일 먹어도 될까요? 네, 적정량을 지키면 매일 섭취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섭취할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임신 중에도 들깨를 먹어도 될까요? 임신 중에는 오메가-3가 태아 뇌 발달에 중요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 1큰술 정도가 적당하며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들깨가루로 팩을 만들어 피부에 바르면 효과가 있나요? 들깨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들깨가루와 꿀, 요거트를 섞어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담석증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들깨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활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들깨는 알코올, 유제품, 철분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암과 치매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들깨는 생강, 강황, 녹차와 함께 섭취하면 항염,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관절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과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들깨 레시피를 꾸준히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 제품은 반드시 밀폐하여 냉장 보관하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들깨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의사항을 지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들깨 레시피를 직접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이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